거기 용인에 가면 창고를 엄청 큰 데다가 가봤더니 전부 그 음료들 쌓아놨는데 거기 다 동남아 거기 태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들어온대요. 근데 얼마나 잘 돼 있냐면 그냥 맛하고 향기 스펙 딱 줄이면 그대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 저는 어디 가서 뭐그 17차 먹으라면 절대 안 먹어요. 기겁을 해요. 옥수수 수육. 저는 그 현실을 이 우리 창업 쪽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가 프루덴셜 지금 20한 2년 참가를 해요. 여기 바로 여기 그 뱅빙사거리 여기 거기에 건물 거기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활용을 잘해요. 어느 중견기업에 뚫을 때 박 교수 시간 있으면 내가 한번 뭐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래요. 가니까 왜 가냐 보면은 이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어떨 땐 가면 없이 여기 그럼 저하고 딱 가가지고 이제 사장을 붙여놓으면 제가 그냥 막 해설스스로 말하고 나올 때 하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골프 치자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컨설팅 이런 프레임을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를 딱 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아니까 대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말 안 할 걸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예요. 기업 의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 모든 걸. 그건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기반이 또 그런 어떤 레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거지만 저는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기업의 의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신생기업은 신생아 내과 의사 같은 느낌? 코 닦아주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제 청년기에 코 닦아주는 그래서 정말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 평생 이렇게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컨설팅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데 대우를 받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재미를 한번 드리면 이거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주는데 돈도 받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대우도 받고 이건 하면 할수록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진입장벽이 자꾸 생겨요. 이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는 바로 차리면은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나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굉장한 메리트이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왜 이 창업 쪽에 창업대학원이 유망하냐면 다른 데는 하면은 소진돼요. 자기 지식이 소진이 되는데 여기는 하면 할수록 축적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의사는 어때요? 손 떨려가지고 수술 못해요. 그리고 또 바로바로 또 죽으면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 긴장이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약간의 피드백이 그 기업이 당장 내뭐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는 100세 시대에는 50세 이후에는 빚을 바라는 잡이 이거예요. 40대 전에도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50에서 60, 70으로 갈수록 말할 힘만 있다면 지혜가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는 것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식 제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잡에 있고 해도 산은 하나지만은 그 산을 올라가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 대한항공에 에어포스 1을 타는 그 어텐던트 그게 제 동기가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캐나다나 어디 가면은 거기서 스키를 탄대요. 근데 스키를 타는데 스키에 길이 없대. 조난 당할 수도 있대. 그냥 산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고 저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한 번은 그래도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산을 내려봤잖아요. 그런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고만고만해.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
고도가 뭐 200m나 300m 보면 그 넘어 산은 안 보이니까 그 좁은 시야에서는 막 고민을 하는데 제가 위에서 보니까 도친개친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산의 능선을 타니까 그 레벨에 있는 사람끼리 노니까요. 밑에 사람 보이질 않아요. 그 레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레벨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70대가 뭐 공부를 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산 중턱에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평생을 정상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며칠을 다니더라도 다녀보다가 죽는 게 낫지. 산 중턱에 있다고 내가 돈 이제 많이 들고 지금 노력해가지고 산 중턱에서 산 정상 올라가면 뭐 하겠어? 난 요 중턱에서 있겠어 했을 때 그 그늘진 중턱에서 맨날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돈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몇천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뭐 땅 한 평도 1억인데 땅 한 평도 못한 그거를 어떻게 키핑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아웅바웅하는 그 시야를 볼 때 그 사람이 높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서 나도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하는 거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남다른 생각을 해야지 남다른 방향이 나오고 방황을 해야지 방향이 나오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서울의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이 서울을 많이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지.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그 정상에 빨리 왔지만은 그 주변은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포지셔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골목길로도 안 가고 여기로도 가고 막 저는 그래요. 어디 가다가 잘못 길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막 SS가 막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그럼 온 김에 즐기자. 주변을 한번 막 다니다 보면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그만큼은 나는 시야가 그 주변이 확보가 된 거예요. 지도로 말하면 깜깜한 지도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저는 그 구글 지도를 켜고 가는데 어떨 땐 중국 지역에 가면 거기는 그냥 그 중국에서 공개를 안 해야지 까맣게 처리가 돼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렸어. 근데도 주변 지역이 정보가 안 들어와.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앙아시아 우랄 알타이 쪽으로 해가 모스크바를 가는데 어디에 순간적으로 좀 통신이 되는지 그 상국을 지나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지나가는 데마다 그 지도가 막 그려지면서 가요. 그럼 이제 주변을 알고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황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정상을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른 너머에 정상의 반대편에를 보면 그 뭐가 있는지 알면은 그때부터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숲에 가려져 있어서 판단이 안 되니까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 그런데 정상을 한번 가면요 세상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과대포장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어디 킨텍스에 거기 전시회 갔는데 임업진흥원장, 임업진흥원 이사, 그 다음에 넘버 3로 저를 앉혔더라고요. 나는 그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 자리인데 그 있죠 앞에 그 뭐 이렇게 삼각대 해가지고 다 해놓고 막 주위로 잔뜩 선물 같은 가방만 놔둬놓고 그 기관장은요 어디 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좋은 선물들을 놔두고 그 제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오슬록 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레벨이 한번 올라가면요 명함이 앞에 그냥 뭔가 하나 석사, 박사가 자격증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실력과는 상관없다고 봐요. 일단 박사라는 게 앞에 박히냐 안 박히냐에 따라서 박사가 박히면요 기업체하고 다이다이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어요. 박사라는 거 하나만으로 어느 기관장하고 바로 대면했을 때 전 누구 박사입니다 이러면요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그냥 어느 기업의 누구입니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보는데 박사하면요 그냥 중소기업 사장을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박사가 되면 기관에 어디든 다 등록해 놓고 그때부터 거물이 넓어지니까 저를 찾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어딜 가든 자격증이 제일 최고의 자격증이 경영학 박사인데 이게 딱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무섭게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레벨이라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박사 도장을 받기가 그렇게 만만치도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다 호의적이고 그래서 5분의 그 박사 도장을 받는데 근데 그 도장을 받기까지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요 자기 도장이 들어갔는데 함부로 찍어주겠습니까? 인감 찍는 거 똑같아요. 이게 한번 찍으면은 그 레벨의 그 논문이 다 배포가 되고 국회에 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누가 이거 심사해 줬냐? 평가 다 들어갑니다. 어느 교수 걸 봤더니 허접하게 논문 전개가 뭐 이렇더라. 그럼 그 사람 거는 어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레벨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딴지를 안 걸려면 어떻게 돼요? 그 루트대로 제대로만 해서 딱 지금 교수님도 평가하기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 티페이퍼 같이 갖다 드려요. 논문 평가할 때 티페이퍼 3개, 2개 같이 가져가면서 교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 모형을 요거해서 없는 포지셔닝을 찾아서 그걸로 연구 모형 만들었습니다 하고 딱 주면 교수님에 대한 배려예요. 심사자의 배려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멋있게 그냥 쫙 갖다 줬는데 교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교수님 당신이 공부해서 내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예의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편한 대로 논문 줘가지고 교수님한테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구 모형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교수님이 쭉 보면 그래도 레퍼런스가 있어 보면 그 중간에 빠진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뜬금없이 딱 줘가지고 했더니 교수님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아닌 거예요. 연구 모형 자기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예요. 하나는 연구 모형 뒤집어가 다시 설문조사해라. 하나는 도장 못 찍겠다. 아니면은 내가 그걸 감수하고 도장은 찍을게. 이게 어느 게 가능할 것 같아? 도장 찍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박사인데. 그래서 이 박사라는 거는 어느 대학 저기 지금 뭐 말이 많은 그 시골의 어디 대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서 만약 박사가 나왔다 해도 그 박사는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를 딱 하고 나면 어느 대학 나왔는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봐짐을 당한 적도 없고. 왜? 거기 있는 교수님의 레벨로 그 교수님의 인맥을 통해서 전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을 두고 공부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창업이라는 걸 주제로 한 5년을 있으면 이제 순환계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레벨이 올라가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경력 단절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뭐 처음에는 이게 뭐가 어디 뭐 이렇게 연구 모형에 맞지 않는다는 둥 그래서 제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기특해요. 왠지 알아요? 아니까 지적질하는 거지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원래 논문도 어설프게 알면 지적질 더 하는 거 아시죠? 논문을 아예 완전히 아시는 분들은 딱 그렇게 해요. 지적질 안 해요. 여기서 보완할 건 이렇게 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것만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핵심만 딱 이야기해주고 그것만 딱 해주는데 어설프게 완전히 자기 관점에서 다 얘기해버리니까 난감해지는 거지.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좋은 교수님은 효율을 생각해서 어차피 엎어진 물인데 그걸 최소화의 노력으로 요것만 어떻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쪽을 제시를 해주고 보완을 제시해주는 거고 조금 힘든 교수님은 그냥 자기 관점에서 그냥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정부 R&D 과제 심사 들어가 보면 7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한 2사람은 기업체 대표 그 다음에 이쪽에 한 3명은 교수님 그 나머지는 공기관 뭐 이렇게 월차 내고 와서 심사 사고를 치는 게 누가 제일 많이 사고 치는지 아세요? 기업체 대표 사장이 경험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자아실현하고 있어요. 막 좀 알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가지고요 막 이거 막 그 난 우리 회사 뭐 난 이거 많이 해봤는데 해가 막 지적질 막 해요. 그럼 민원 들어와가지고 이 간사가 완전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막 청와대 민원 나가고 이럴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든 답을 또 해줘야 돼요. 그 특히나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불만을 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보면 그 막 이 지적질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막 타겟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심사를 할 때 좋은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지적질을 안 하고요.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이거 여기 참 좋은데 여기 요것만 더 보완하면 아마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될 거다. 그거예요. 항상 그 솔루션을 주면서 이렇게 지적질이 아닌 솔루션을 주면요 평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심사도 많이 불러줘요. 그러면 이제 땜빵 전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 민원이 들어가지고 재심 들어가고 이러면 저를 다 찾아요. 그것도 뭐 그래서 오늘 뭐 완전히 그냥 쉬어가는 날이네. 예.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나 끄고 다시 하죠.